안녕하세요. 저는 금요일에 과학터치 수업을 함께할 서울 하늘초등학교 교사 박선혜입니다. 여러분들은 프랙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오늘 저와 함께 프랙탈의 의미,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프랙탈, 그리고 프랙탈의 한 종류인 시에르핀스키의 삼각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랙탈은 브루아 만델브로가 1975년에 처음 쓴 단어입니다. 그는 영국의 해안선은 얼마나 길까라는 그의 논문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프랙탈을 도입했습니다. 쪼개다란 의미의 프랙투스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 프랙탈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프랙탈은 어떤 도형의 작은 구조가 전체의 구조에서 비슷한 형태로 계속 되풀이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를 자기 유사성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부분의 모습은 전체의 모습과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이 가지는 기본적인 구조로 우리 주변의 많은 자연의 모습에서 프랙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 여러분들 나들이 많이 가시죠? 우리 주변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자연, 바로 나무인데요. 우리가 나무를 살펴보면 프랙탈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무의 줄기가 뻗어가는 모습을 보면 작은 줄기의 부분이 큰 나무 줄기와 닮아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사리와 같은 양치 식물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양치 식물의 뜻을 잘 알고 있나요? 양치 식물은 양의 이빨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식물로 고사리가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준비했고 빨간색 작은 동그라미와 노란색 큰 동그라미를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빨간색 작은 동그라미를 보면 그 작은 부분의 모습이 선생님이 친 큰 노란색 동그라미의 모습과 닮아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선생님이 다른 양치식물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에서 어떤 프랙탈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다음 사진은 프랙탈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식물입니다. 바로 노마레스크 브로콜리인데요. 여러분들이 급식실에서 만나게 되는 브로콜리와는 모양이 조금 다르지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먹는 브로콜리에서도 우리는 프랙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로마레스크 브로콜리의 작은 꽃송이가 전체 큰 꽃송이와 닮아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에서도 프랙탈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공작새의 깃털 사진을 준비했어요. 이 공작새의 깃털도 부분의 모습은 전체와 닮아 있습니다. 다음은 번개 치는 모습입니다. 지금 번개의 모습인데 선생님이 여기도 동그라미를 2개 쳤지요. 작은 번개의 줄기와 노란색의 큰 번개의 줄기가 닮아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우리 몸속 곳곳을 흐르는 혈관, 그리고 폐를 가득 채우고 있는 폐포, 뇌의 주름, 작은 지류가 모여 큰 강물을 이루는 모습, 우리나라 남해와 같은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에서도 우리는 자연 속 프랙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왜 프랙탈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은 매우 복잡하고 불규칙해 보입니다. 자연의 복잡성과 불규칙성은 우연하거나 임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연 속 모습과 현상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는데요. 즉, 복잡한 자연 현상과 인체를 이루고 있는 기관 등의 규칙을 찾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프랙탈이기 때문에 우리는 프랙탈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프랙탈의 한 종류인 시에르핀스키의 삼각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르핀스키의 삼각형은 시에르핀스키라는 폴란드 수학자의 이름을 딴 삼각형입니다. 이 프랙탈 도형은 자기 유사성과 자신을 무한 복사하는 순환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에르핀스키의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먼저 정삼각형 한 개를 그립니다. 두 번째로 정삼각형 각변의 중점을 잇습니다.
그럼 작은 정삼각형 4개가 나오겠지요? 가운데 정삼각형을 지우면 3개의 작은 정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작은 정삼각형의 중점을 이어 또 작은 정삼각형 4개씩을 만듭니다. 가운데 정삼각형은 지워주세요. 이런 활동을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시에르핀스키의 삼각형입니다. 이 시에르핀스키의 삼각형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2라고 설정해 보았습니다. 물론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는 여러분들이 10으로 해도 좋고 100으로 해도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2라고 한다면 첫 번째 정삼각형의 둘레는 6이 될 것입니다. 앞서서 설명한 대로 중점을 이어 시에르핀스키의 삼각형을 그립니다. 그럼 두 번째 남겨진 삼각형들의 한 변의 길이는 1이 되겠지요. 이 두 번째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재면 9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만들어진 도형들에 다시 시에르핀스키의 삼각형을 그려서 둘레의 길이를 재보면 남은 삼각형 둘레의 길이는 13.5가 됩니다. 다시 또 한번 시에르핀스키의 삼각형을 그려볼까요? 네 번째 삼각형에서 보이는 검은색 삼각형들의 둘레의 길이를 한번 여러분 재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구해보셨나요? 네 번째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가 나왔나요? 네, 바로 20.25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에르핀스키의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재볼 수가 있는데요. 앞선 삼각형들의 둘레의 길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 삼각형은 둘레의 길이가 6, 두 번째 삼각형은 둘레의 길이가 9, 세 번째 삼각형은 둘레의 길이가 13.5, 네 번째 삼각형은 둘레의 길이가 20.25가 나왔습니다. 이 숫자들의 규칙을 살펴보니 앞 도형 둘레의 길이의 2분의 3배, 즉 1.5배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합이 무한히 늘어날 수 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에르핀스키 삼각형 두 번째 특징, 이것은 넓이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4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에르핀스키 두 번째 삼각형은 똑같이 4개로 나눈 것 중에 3개의 넓이에 해당되니까 넓이가 3이 됩니다. 다음 삼각형의 넓이도 한번 구해볼까요? 세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9가 되고 네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16분의 17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의 넓이를 계속 구해봅니다. 자, 처음의 삼각형의 넓이 4, 두 번째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의 넓이 3, 세 번째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의 넓이 4분의 9, 네 번째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의 넓이는 16분의 27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의 변화를 살펴보니 앞 도형 넓이의 4분의 3배, 다른 말로 하면 0.75배가 되겠지요. 점점 삼각형의 넓이가 줄어듦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무한히 많은 시에르핀스키의 삼각형을 구한다면 삼각형의 넓이가 0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시에르핀스키의 삼각형을 입체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각변이 15cm인 정삼각형을 그립니다. 두 번째, 각변의 중점을 잊고요. 세 번째, 도형을 접기 편하게 풀 붙이는 곳을 만들어주세요. 네 번째, 가위로 잘라 점선 부분을 접어 삼각형을 조립합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우리 한번 시에르핀스키의 삼각형을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시에르핀스키의 삼각형 입체 도형을 만들기 위한 도안을 여러분들 준비하셨나요? 자, 선생님이 이 도안을 한번 잘라 볼게요. 이 시에르핀스키의 삼각형의 입체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A4 용지보다는 조금 무거운 180g짜리 용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도안에 따라
잘라주세요. 이렇게 도안을 자른 후 점선을 맞춰 도안을 접어줍니다. 종이가 좀 두껍기 때문에 여러분들 꾹꾹꾹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풀을 붙이는 곳도 잘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도안을 다 자르고 잘 접은 후 풀 붙이는 곳에 이 세 곳에 풀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삼각형을 입체로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우리가 손쉽게 입체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삼각형을 여러 개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시에르핀스키의 삼각형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선생님이 삼각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것을 조립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삼각형 밑에 세 개를 삼각형 모양이 되게 놓습니다. 이것 자체로도 시에르핀스키의 삼각형, 우리가 앞서 배워본 모양이 나오지요. 이 삼각형을 여러분 목공용 풀을 이용해서 붙여주세요. 테이프로 붙여도 되는데 목공용 풀을 이용해서 붙이면 우리가 좀 더 깔끔하게 도형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공용 풀 붙이고 삼각형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남은 삼각형 하나도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해서 붙여줍니다. 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굳을 때까지 조금 불안정할 수 있어요. 자, 목공용 풀이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렇게 시에르핀스키의 삼각형 모양이 작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더 크게 만들고 싶다면 이 삼각형들을 다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서 한 방법대로 조립해 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삼각형을 다시 합치면 이렇게 좀 더 큰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의 입체 모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각형 도형으로 시에르핀스키의 입체 도형 잘 만들어 보셨나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프랙탈의 의미, 그리고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프랙탈, 시에르핀스키의 삼각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아이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여기서부터. 네. 아까 그 부분부터 다시 네. 자, 가보겠습니다. 하이, 큐. 여러분, 시에르핀스키의 삼각형 입체 도형 잘 만들어 보셨나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프랙탈의 의미,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프랙탈, 그리고 시에르핀스키의 삼각형을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모르는 자연의 모습, 그리고 모르는 규칙들이 참 많습니다. 프랙탈의 개념을 도입한 브루와 만델브로처럼 여러분도 자연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